김치냉장고 프리스타일 시대. 김치 맛은 시즌 프리 얼지 않게 성의 프리 칸칸마다 온도 프리 간접 냉각이니까 온도 조절이 프리스타일. 디오스 김치냉장고. 낮엔 낮대로 후루룩 뚝딱 밤엔 밤대로 후루룩 뚝딱 낮이 낮이나 밤이 밤이나 호로록 뚝딱 호로록 국수. 직선은 누구나 똑같지만 곡선은 그 누구도 똑같이 그리지 않는다. 아주 개인적인 웨이브, 아주 개인화된 W. 햄이 짜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짜지 않게 건강하게. 완자니까 좋네. 딱 좋아. 짜지 않아 딱 좋은 리치 햄이 짜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짜지 않게 건강하게. 완자니까 좋네. 딱 좋아. 짜지 않아 딱 좋은 리치 하늘과 바다. 하늘이 말이야. 내가 받은 건 너무 많은데 해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미안해. 꼭 해주고 싶은 게 있어. 아이처럼 순수한 그녀의 미소가 세상을 밝혀줍니다. 하늘과 바다. 친구끼리는 안 아픈 거야 포스란 느끼는 게 아니다. 담아내는 것이다. 인물의 포스. 올림푸스 미어. 포스란 느끼는 게 아니다. 담아내는 것이다. 인물의 포스. 올림푸스 미어. 안녕하십니까. TV특강 행복플러스의 유진수입니다. 여러분 다들 건강하시죠? 아픈 데 없으시죠? 제가 요즘 감기 걸려가지고 고생하고 있는데 다들 건강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도 이제 빠르게 선진국과 견주어 볼 때 아주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행 중인데 통계해 보니까 2040년에는 3사람 가운데 1사람은 이제 노인 인구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제 노후는 맞게 되는 거고 노후 자금도 준비를 해야 되고 미리서부터, 그리고 물론 건강 역시 이제 지금부터 챙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자, 중년 맞아서 여기저기 이제 아픈 곳도 나오기 마련인데 오늘 중년분들을 위해서 건강관리법에 대해서 또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분이 명 강의를 해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환갑은 또 다른 인생의 시작. 젊음을 아쉬워하지 말고 나이 먹는 것을 즐겨라. 준비하는 만큼 중년은 아름답다. 중원대학교 생명공학연구소 김규루 소장과 함께 풍요로운 중년을 준비하자. 중년, 새로운 광활한 영토. 네, 오늘 강의에는 제인한방병원 김기루 원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건강한 중년. 네, 반갑습니다. 마이크 김길우. 주로 이제 여성분 옆에서 강의를 많이 하셨던 모양이네요. 예. 자, 이제 아무래도 날씨가 이제 쌀쌀해지면 성인병 있는 분들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요즘 주로 병원에 내방 환자는 어떤 분들이 많나요? 가을이 깊어지면요, 아무래도 그 면역이 많이 떨어지니까 이제 가장 흔한 게 호흡기 환자죠. 요즘 또 거기다가 플루도 지금 난리가 났으니까 그런 환자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호흡기 환자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고혈압이나 이런 그 지병이 있는 분들, 성인병 있는 분들은 노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찬바람 쐬거나 아침 운동 나갔다 찬바람 쐬거나 화장실 가면서 이제 일 당하는 경우 있잖아요. 힘쓰는 일이 거기밖에 없으니까요. 특히 이제 조심해야 되겠고, 오늘 이제 강의 첫 번째는 중년의 건강 관리에 대해서 이제 정해 오셨는데, 글쎄요, 이제 아무래도 중년부터는 좀 어떤 인지 기능이라든지 우리 신체적인 기능들이 조금씩 이제 노화가 돼간다고 봐야죠. 아니,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노화되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나 이제
그 체감할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심리적인 나이와 그 육체적인 나이가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는요. 이제 갱년기 전후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뭐 내가 옛날에 안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 누적이 돼가지고 그때서부터는 옛날서부터는 안 그랬는데 이런 소리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한 해가 틀리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루하루가 틀리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생기게 되는 거죠. 예. 하루하루가 혹시 다른 분들 오셨습니까? 저희 방청객에는 안 오신 것 같은데 그 남성들이나 여성분들 그 뱃살도 네. 하복부 비만도 이게 호르몬 변화라면서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남성 호르몬이 이렇게 서서히 쇠퇴되기 시작하면요, 예. 여성스러운 부분들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보통 아랫배로 변해서 심지어는 이제 에어백처럼 변하는 수가 있죠. 예. 저도 요즘 나와서 고민인데. 자, 오늘 아무래도 이제 그 한방병 원장님이 오셔서 보약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뭐 예측을 해보는데 그렇지는 않나요? 예, 저는 뭐 절대 그런 식으로 영업하지는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첫 번째 강의 김기로 원장과 함께 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중년이라 그러면 사실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위치가 중년이거든요. 그런데 이 중년은 사실은 최근에 들어와서 중년에 관한 이 심각성 혹은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중년 지나고 얼마 안 있어서 그냥 다 딴 데로 갔거든요. 그래서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근래에 들어와서 사실은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우리가 보통 내가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다라든지 혹은 뭐 이런 꿈 같은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다시 태어나는 것만큼 그러니까 보통 1살서부터 뭐 24살까지 사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잘 아시지만 굉장히 힘들고 또 살기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저보고 다시 인생을 다시 살으라면 저는 다시 살기는 싫습니다. 다시 시험 봐야 되죠. 다시 눈치 봐야 되죠. 또 상사 눈치 보면서 다시 빚내야 되죠. 저는 다시 살으라면 한 30 후반서부터 다시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인데 사실은 그 이후에도 예전에는 49살 전후에서 여자분들이 이제 여자 7주 청개갈 그래서 49살이 되면 갱년기가 되고 갱년기 돼서 얼마 안 있어서 한갑 지나기 전에 사실은 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갱년기에 관한 걱정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요즘 그 이후로 평균 수명이 한 30년 정도 늘어났거든요. 이게 말이 30년이지 30년이면 한 세대를 다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면 나이 먹어서 30년 더 사느니 젊어서 10년 더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기 계신 연세 드신 분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되돌아가서 그때 이 10년하고 앞으로 오실 30년하고 바꾸실 겁니까?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들도 다 컸고 우리가 준비돼야 할 몇 가지 것. 요즘은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경제적으로 좀 노년에 좀 풍족하면 좋고 거기다가 요즘은 사실은 심지어 바깥에 가서 보면요 60 이렇게 먹으신 분들이 아주 몸에 딱 붙는 옷에 예쁜 헬멧 쓰고 화장 예쁘게 하시고 자전거 타시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철없는 수컷들은 또 쫓아다니면서 그 할머니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 중에 한 분도 난 그게 좋아서 자전거 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중년을 우리가 그동안 그냥 노년과 청년 사이에서의 중년 혹은 너무나 정신없이 가족들 부양하고 또 혹은 직장에서 눈치 보고 명태 안 당하고 이런 어떤 그런 중간에 끼인 시기로서의 중년이 아니라 정말 앞으로 30년을 새로 받은 30년을 어떻게 잘 키워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드렸으면 합니다. 우선 이 그림은 이렇게 광활한 영토에 관련되어서 이게 제목을 이제 제가 중년 새로운 광활한 영토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옛날에 우리가 광개토대왕 할아버지가 말 타고 열심히 달려가지고 적봉이라는 데까지 가셨는데 거길 가셔서 보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다 사막이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고 여기 먹을 거 없다 다시 가자. 그러고는
다시 되돌아왔는데 그 영토가 어마어마하게 넓었죠. 아마 우리가 국사 시간에 다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영토에 사실은 그때 할아버지가 거기다가 말뚝도 좀 잘 받고 우리가 거기 눌러 앉았으면 지금 거기서 기름도 많이 나오고 또 거기서 그 아주 넓은 그 농장도 있고 그래서 정말 탐나는 땅이 돼버렸던 거죠. 그 마찬가지로 우리 이 중년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시기를 옛날에 내가 한 30년 정말 다시 받기를 바랬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시 되돌릴 수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린다면 정말 너무 억울하고 옛날 우리가 역사책에서만 있었던 그 광개토대왕 할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못 하듯이 우리가 이 앞으로 30년을 어떻게 잘 정리하고 혹은 준비하면 정말 괜찮은 그런 그 삶을 다시 한번 사는 그건 이미 다 준비가 된 상태에서 다시 사는 거니까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근래에 들어와서 평균 수명이 약 한 30년 정도 늘어났는데요. 2007년 통계를 보면 남자 거의 80세에 육박하고요. 여자 거의 83세에 육박합니다. 이건 얼마나 많은 숫자냐면요. 불과 한 30년 전만 해도 50세, 60세를 넘어가기 쉽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회보장도 아주 잘 돼 있고요. 사실 옛날에 여기 계신 어르신들 잘 아시겠지만은 시어머니가 하시던 말씀 중에 제일 싫은 얘기가 그거잖아요. 야, 나 애 낳고 바로 나가가지고 김 맸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요새는 애 낳고 바로 나가서 김 매는 사람 없습니다. 임금님의 부인, 왕비도 못할 만큼 좋은 시설에 들어가서 산후조리 아주 잘함. 그러고도 나서 뭐 아파 죽겠다 그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는 그런 거 뭐 겨울에 뭐 얼음 깨가지고 뭐 빨래했다. 요새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남자만 불쌍합니다. 잘 보면 남자들이 있는 거 기껏 해봐야 뭐 술 깨고 너 내일 아침에 나가야 되니까 술 깨라 뭐 이런 광고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여자들에 관한 광고지 남자들에 관한 광고 하나도 없어요. 소주는 이게 낫습니다. 뭐 이런 거 뭐 차는 이게 낫습니다. 이거 기껏 따져봐야 남자 거 굳이 따지면 그거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여자입니다. 광고에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전부 다 간단히 입고 뛰고 뭐 애들 데리고 어디 좋은 데 다니고 뭐 쇼핑하고 만세 부르고 전부 다 여자지 남자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 다 미쳤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좋은 시절을 왜 우리가 그냥 허비하겠습니까? 그래서 근래에 급격하게 늘어난 이 평균 수명을 얼마나 우리가 잘 간직하고 준비할 것이냐 이게 정말 중요한 그 시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난 지금 사실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그 정부 당국자들 만날 때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65세 정년은요. 이건 일제시대에 옛날에 죽을 때까지 일하라는 뜻으로 65세를 한 거거든요. 65세 정년 맞추고 하던 사람들이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정신 차리니까 4, 5정 되고 5, 6도 되고 뭐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라이프 스타일로서는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 뭐 할아버지 지금 65세 할아버지라고 부르기도 정말 미안하고 민망하거든요. 제가 가끔 봉사를 시골에 다니는데 야 여기 우리 선상님 오셨는데 가서 술이나 한 잔 받아와 그러면 65살짜리 할아버지가 뛰어갑니다. 제가 우리 동네에서 청년회장이야 이러면서 뛰어가 어디 가서 65대 가지고 난 나이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정말 어려운 시절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심리적으로는 65살이 되면 육체적으로나 혹은 심리적으로나 준비 안 된 상태에서 65을 맞아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롤모델은 전부 다 65이면 뒤로 넘어서 손주들 재능 보고 하는 이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 65살짜리 할아버지들이 심지어는 바람도 피고 또 새로운 로맨스 신문에 보면 72살짜리 뭐 73살짜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새 가정을 꾸몄다 이런 얘기가 옛날에는 정말 뒷방 신세에 밥숟갈 들 기운도 없었을 시절에 그리고 모든 황제들이 사실은 조선시대의 왕들만 해도요 평균 50살 조금 넘어가서 살았습니다. 왕처럼 살아도 지금처럼 우리보다 더 잘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전하 그래 나가서 앉았다 일어나면 내시가 옛날에 똥도 닦아줬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앉으면 물로 다 닦아줍니다. 이런 시절이 왔습니다. 옛날에 과연 그 전하께서 야 찝찝하다 닦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물 데워서 닦아줬을까요? 지금 뭐 무슬이 밖으로 튀어나가서 물 지고 그걸 노동력으로 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아침 6시에 찰기가 자르르 흐르는 밥을 만들어주질 않나?
요즘은요 집들이 할 때 다 이 전화번호 3군데만 누르면 웬만하면 다 나옵니다. 이게 지금 국녀로 따지면 몇 명이고 주변에 하인으로 따지면 몇 명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시절에 이렇게 늘어난 30년을 그냥 허비한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중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사춘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중간중간에 어떤 그 사람이 바뀌는 어떤 그 모양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런 말씀드리면 야, 한방병원 병원장이 영업하러 왔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대체로 의사들이 나와서 이 병은 내가 제일 잘 고칩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강의를 끌고 가시는 분들이 가끔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원래 의사들이 다 굶어 죽는 사회가 제일 좋은 사회입니다. 그 의사들이 옛날에 처음 면접 보러 갔을 때 학교 면접 보러 갔을 때 물어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질병으로부터 인류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의대를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전문가라고 하는 집단을 어떻게 써먹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문가는 필요할 때 딱 한 번 써먹는 집단이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사춘기에 관한 얘기는 사춘기에 사실은 병일 수도 있고 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 봤는데 목소리가 내 목소리가 아니고 괜히 옆구리에서 털이 금실금실 나고 심지어는 출혈도 하고 이런 게 사춘기의 어떤 증상들인데 사실은 굉장히 무섭고 두렵습니다. 아무 이유 없는데 지금 여러분 연세 때 갑자기 피부에 발진이 생기고 여기저기 아프고 그리고 신경질 나고 이러면요. 저 같은 사람은 바로 에이즈 검사해보라고 보냅니다. 그런데 사춘기 때는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겁니다. 물론 얼굴에 여드름이 너무 많이 나서 자기 스스로 세수할 때도 너무 얼굴이 아프다든지 혹은 등까지 나서 누워있을 때 너무 아프다든지 이런 건 정말 병인 거죠. 목소리가 너무 안 나와서 말을 할 수 없다. 이것도 역시 병인 거죠. 그렇지만 사춘기는 청소년기에서 청장년기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시기인 거죠. 만약에 그 시기를 대충 아무렇게나 넘기고 나면 사실은 청장년기에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죠. 다리는 짧아지고 배는 튀어나오고 이런 식의 안 좋은 사춘기를 지내서 만들어진 모양이 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오춘기는 청년기와 청장년기와 노년기를 중간으로 해서 생겨나는 이 오춘기인데 저는 오춘기 감탄사를 써서 오춘기라고 합니다. 오, 이제는 사실은 웬만큼 부담되는 것들은 다 없앴던 거죠. 우리 아들이 저희 집사람이 공부하는 바람에 우리 아들을 제가 상당히 많이 키웠는데요. 누워 있을 때 그러면 눈 뜨고 일어나서 젖병 가져다가 먹여야 되고 힘주면 가서 닦아줘야 되고 얘는 또 목욕탕 뭐 더러운 거 전부 다 저랑 다녔어요. 정말 좋은 건 지네 엄마랑 하고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안 일어나도 되고 화장실 간다고 내가 일어나서 닦여주지 않아도 되고 목욕탕에 가서 지가 내 등 밀어주지 내가 저 안 밀어줘도 되고 이제는 완전히 귀찮고 힘들고 어려운 거 이거 다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이 오춘기가 돼서 보통은 49살입니다. 뭐 이렇게 사춘기를 이제 얘기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남자도 있습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월경이 끝나고 혹은 여러 가지 신체적인 변화, 열이 오른다든지 신경질이 많이 난다든지 하던 일들이 잘 안 되고 또 관절이 약해지고 살이 자꾸 늘어나고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는 게 49살인데 그게 한의학적인 부분에서는 여자 77 청개갈 그래서 여자가 77, 49이 되면은 이제 월경이 끝나고 이제 서서히 노화가 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갱년기를 우리가 49에다 놓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49이 되면서 이제 서서히 이전 사람과 지금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춘기 때 이전 아기가 청장년으로 변하듯이 갱년기 때 이 청장년이 본인들이 느끼고 알고 인지했던 청장년이 후기로 넘어가면서 이젠 연세를 드신 노인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느 날서부터 나이를 먹는다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고 안 좋은 일이고 안 했으면 좋겠는 일이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 되어졌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전통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옛날에 신라 시대에 보면 왕을 이사금이라고 불렀어요. 그건 뭐냐면 왕을 뽑을 때 나이 많은 사람을 뽑았던 거죠. 이를 떡을 이로 물어가지고 이가 많이 나면 나이가 많이 먹었다 그래서 이사금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면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이가 다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나이 많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32살 내외에 이빨이 다 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임금이 될 때 이빨이 다 나이 더 많이 드신 분들은 별로 없었고 그 세대에서 그 양반들이 어른이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저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른이라고 생각해서 임금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갑자기 늘어난 30년에 대한 그 이해들이 없어지게 되면 생겨난 3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부분들을 마치 우리 광개토당 할아버지가 그 광활한 영토를 이 정보만 했을 뿐 관리하지 못하고 지금 없어졌던 거하고 똑같은 형태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과연 중년은 망가지고 쓰러지고 아프고 다치고 하는 그런 식의 시기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게 이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전쟁도 겪고 너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지나가시면서 여기저기 상처도 많이 나고 많이 망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쓰는 이 관절이나 이 모든 어깨, 목 이런 뼈들이 꺾어지는 부분들을 관절이라고 하는데 이 관절은 기계입니다. 그래서 기계는 너무 많이 쓰면 문제가 생겨요. 무릎도 너무 많이 쓰면 무릎이 상해서 구부리기도 쉽지 않고요. 목도 마찬가지고 허리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관절들이 상하기 시작하고 거기에다가 옛날엔 먹고 살고 하는 게 너무 그 자체가 너무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려면 사실은 특별한 사람들 외에는 안 됐었던 거죠. 그래서 한때에는 잘 먹은 사람들의 표상으로 복 받은 사람의 표상으로 배 나온 사람들을 좋아했지만 요새 배 나오면 인상을 찌푸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타이어가 둘러졌을 때는 이해를 하고 그 정도는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타이어도 이렇게 자동차 타이어가 되다 그 다음에는 에어백이 되고 심지어는 방탄조끼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전신에 다 붙어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들을 사실은 조금만 여러분들이 신경 쓰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또 주의하시고 그러면 그게 없어지고 이전에 나이 먹어서 생겨났던 병들이 사실은 더 많이 가서 80이 돼도 안 걸릴 수도 있고 80이 돼도 그냥 다소 불편한 수준에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 아프다라고 하는 이상한 공식 그리고 병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망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서양 과학적인 방법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서양 과학에서 서양 의학에서는 대처럼 망가지면 어떻게 바깥 끼울까 이런 걸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릎이 아파요. 무릎 하나 쌉니다. 새 걸로 하나 바꿔드릴게요. 고관절이 아픈데 그거 여기 외국에서 들어온 거 기가 막힌 거 하나 있는데 금빛으로 하나 바꿔드릴까요? 이렇게 바깥 끼우는 거에 관심이 많다면 우리 동양의학에서는 그것보다는 그것을 얼마나 더 쉽게 잘 쓰고 잘 관리하고 똑같은 차를 사더라도요.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차를 사고 좀 작은 차를 사더라도 그걸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물론 비싼 차가 더 오래 가겠지만 비싼 차 타고 아무렇게나 막 가는 것. 다시 말해서 좋은 체질을 타고나고 좋은 환경에서 잘 사시는 것보다 비록 체질은 좀 안 좋게 태어나고 조금 힘들고 기운이 없이 태어나시더라도 그것을 잘 관리하게 되면 훨씬 더 좋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중년이 되면서부터 생겨나는 몇 가지 축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원숙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 때는 성질이 나면 화를 버럭 내고 또 혹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냥 둬도 저절로 낫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안 좋은 습관들이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청년대로 살아가면 사실은 중년 돼서 다 죽습니다. 예컨대 30살 됐을 때처럼 술을 50에 먹어보세요. 일주일 만에 죽습니다. 처음 결혼할 때만큼 마누라를 사랑해보세요. 60살에 거의 죽습니다.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30살에 처음 직장 생활할 때만큼 열심히 일해보세요. 50살 되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젊었을 때의 어떤 잘못된 습관 혹은 젊었을 때 많이 누릴 수 있는 어떤 습관들이 중년이 되면서 조금씩만 정리하시면 완전히 다 달라지는데 그 부분만큼을 사실은 원숙함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열이 확 나기 시작하면 서늘한 데 가면 되는 거고 근데 젊었을 때는 열이 확 나면 우통을 벗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만약에 우통 벗으면 바로 신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혜, 이런 식의 그 삶의 어떤 원리들을 하나씩 정리하셔서 삶으로 받아들이면 완전히 다른 삶을 이룰 수 있고
앞으로 30년 동안을 정말 행복하고 우리 부모 세대들 그리고 이전에 사실은 영조대왕이 90살까지 사셨었다는데 그런 최고의 권력자로서 정말 건강함을 받아서 살듯이 지금도 바깥에 가서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안쪽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바라는 것을 다 해가면서 나머지 여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병은 1번 재수가 없다, 2번 사람 많이 있는데 모였다 갔었다, 3번 부모님으로부터 잘못 봤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병이라고 하는 것은 다 내가 잘못해서 생겨난 겁니다. 코로 숨 쉬어야 되는 데다가 코로 불을 끈다든지 눈으로 봐야 되는 걸 눈으로 자꾸 불을 끌라 그런다든지 가끔 그 특이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 잘하면 돼요. 코로 숨 쉬고 입으로 열심히 씻고 힘 줘야 될 때 힘 주고 써야 될 때 싸고 자야 될 때 자면 사실은 문제가 없는데 그거를 이상한 습관들이 생기고 혹은 이상한 욕심들이 생기고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잘하게 되면 사실은 연세 드셔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단 훨씬 더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30년 동안 아프면서 살 거다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많이 보는데요. 30살 지금 제일 환자가 많고 견적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연령대가 30대 40대입니다. 30대 40대가 되면요 요새 경기도 안 좋고 세상이 안 좋아가지고 엄청나게 일을 시켜요. 아침 6시에 갔다가 저녁 10시에 갔다가 전화 받고 다시 나갔다가 쉬는 날도 없이 계속 하는데 50살쯤 되면 눈치 살살 보면서 그리고 포인트를 잡으니까 필요할 때 딱 나가서 일을 하고 딱 빠져주고 이걸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안 하니까 40대 30대에서 거의 무슨 옛날 저 만리장성 싸로 끌려갔던 인부가 걸리는 병들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앞으로 나이를 먹는다는 것 이건 정말 힘든 일이고 그리고 이거는 30년간 고행길만 남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오늘서부터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가끔 착각하고 있는 것들 중에 또 하나가 있죠. 그건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태어날 때 번호표를 쭉 뽑아가지고 번호표대로 이렇게 가는 거라고 가는 과정에 병원에도 들리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순서대로 번호표를 뽑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나이 순으로 번호표를 뽑지 않습니다. 그만큼 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식의 생활 습관, 어떤 식의 음식, 어떤 식의 사고방식을 갖느냐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물론 내가 어느 부모에게서부터 어떤 것을 물려받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지만 실제로 내가 스스로가 하루하루 오늘 이 시점서부터 조금씩 뭉친 게 하루가 되는 거고 하루가 뭉친 게 1년이 되는 거고 그게 제 인생을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진료실에서 많이 봤습니다. 사람들이 병을 앓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앓는다라고 하는 것에 사실은 앓다라고 하는 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지 않느냐 저는 가끔 환자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병을 앓게 되는데요. 병을 앓게 되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재수없어. 난 왜 이런 병에 걸렸을까? 난 왜 이렇게 아플까? 나 이건 뭘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중년에 걸리는 병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으시면 사실은 앞으로 30년간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고 씩씩하고 용감하고 남들이 누려보지 못했던 그런 건강을 누리면서 갈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루가 잘못돼서 간 건 그건 사실은 습관이고 습관은요 좋은 습관은 좋은 의사보다 낫습니다. 사람들이 가끔 착각하고 있는 게 삶을 주는 게 의사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런 소리를 하면 틀림없이 내일부터 제 전화통에 엄청나게 불이 나게 의사들이 전화를 할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인질극을 벌리는 인질범하고요 의사하고 똑같아요. 두 가지가 똑같고 하나가 틀린데 똑같은 거 첫 번째는요 대부분 지 모가지 가지고 장난은 안 친다는 거예요. 금순이 데리고 와 그러면서 지목에다 칼 대는 사람 사실 별로 없잖아요. 남 붙잡고 괜히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이렇게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우아하게 얘기하지만 지모가지 가지고 절대 장난 안 칩니다. 그 두 번째는 대부분 돈이 목적입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그런 물론 사회적인 시스템도 있고
또 의사도 먹고 살아야 되는 어떤 부분들도 있지만 어느 날서부터인가 의료가 상당히 상업적으로 변해버리는 바람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다른 건 딱 한 가지예요. 인질범한테는 끌려가는 거고 의사한테는 지가 걸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의사들이 사실은 의사들 입으로도 다 굶어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이면은 절대 그렇게 못할 거라는 어떤 확신이 있거든요. 학교에서 사실 6년 동안 내내 저는 그것만 배웠어요. 뭐냐? 습관이라고 하는 건 습자를 잘 보면요. 깃털처럼 많은 날이라는 뜻이거든요. 기두자에 날일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깃털처럼 많은 날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좋은 습관은 좋은 의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 오게 되면 내가 거기에서 생겨나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점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그걸 고치면요. 그 병도 고칠 뿐만 아니라 앞으로 30년을 정말 재밌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 보통 그 성인병 혹은 중년에 많이 걸릴 수 있는 게 당뇨, 고혈압, 그다음에 암, 심장병 요 네 개만 잘 피해가면요. 그 다음에는 그냥 쭉 가요. 80, 90까지는 그냥 갑니다. 요게 40, 50에 한 곱이 뭐 보통 저기 49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잘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 잘 지낼 수 있어요. 우리나라 쇼트트랙 선수들 이렇게 다리 밀기 하잖아요. 49살에 다리 밀기만 잘 하시면 바로 80살까지 그냥 건강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당뇨가 뭐냐? 당뇨가 정확히 한의학적으로 뭐냐?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의학에서는 보통 소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소갈이라고 하는 건 소는 소모시킨다는 뜻이고 갈은 다 말려버리고 끝장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옛날에 사실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먹고 많이 움직이면 당뇨는 그냥 낫습니다. 그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조금 먹고 조금 움직이거나 많이 먹고 조금 움직이거나 조금 먹고 조금 움직이고 약으로 버틴다. 이렇게 해가지고 생겨나면 치료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뇨에 걸리신 분 습관 몇 가지만 바꾸시면 돼요. 1번 차를 버려라. 요새 웬만하면 다 차를 갖고 다니시는데요. 차만 딱 버리는 순간 걸음이 우리가 걷는 걸음이요. 한 6,000보 이상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닭을 먹죠. 닭을 먹으면 그 닭이 좁은 닭장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이러고 있어요. 걔네들 만보기 달아놓으면요. 한 1,000발 걸어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먹을 삼겹살의 돼지는요. 그 좁은 우리의 잘 안 움직이게 만들었는데 그 안에서 먹으려고 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2,000보예요. 비유구는 3,000보예요. 그런데 샐러리맨들은요. 잘 따져보면 3,000보 4,000보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침에 심지어는 일찍 와가지고 차 제일 가까운 데다 얼른 갖다 대고 거기서 몇 발짝 안 걸어가려고 그래요. 화장실도 가면 제일 1번 사로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화장실 문 열고도 1번으로 들어가려고. 심지어 어떤 놈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에 많이 쌓이고 많이 쌓이면 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몸에 당은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이고 우리가 먹는 이유가 당을 몸에다가 집어넣기 위한 건데 이거가 너무 많으니까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버리다 또 버리다 얘 이거 너무 안 버리는데 그래서 왕창 버리다 보니까 내가 써야 될 것까지 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적절히 먹고 많이 움직이면 좋아집니다. 근데 중년에 조금 먹고 소박하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뭐가 생겨요? 건강이 생기고 부작용으로 돈이 생깁니다. 그럼 걸어 다니는 것도 사실은 옛날에는요, 잘 아시겠지만 옛날이라 그래봐야 사실 10년, 20년 전인데 중고등학교 다닐 때 다 그냥 가방 들고 걸어 다녔어요. 보통 심리 그냥 다녔어요. 근데 두 정거장 전에 내려서 걸어 다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안 갑니다. 두 정거장이라 그래봐야 전봇대 10개도 안 돼요. 전봇대 하나, 전봇대 둘, 전봇대 셋 이렇게 지나가면 이미 그 자리에 와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걷는 즐거움을 몰라요. 저같이 의사들 또 다른 별명이 멍멍인데 병원 집 이거밖에 못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줄이 길거나 혹은 지가 알아서 다니는 아주 훈련 잘 된 강아지인 거죠. 병원에 가요. 나왔다. 열심히 하고 다시 또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 주말에도 딴 데 못 가요. 계속 거기서 노는 거야 그냥. 시간 나면 병원에 가. 내 환자 어떻게 됐나 다시 나와. 그러니까는 집사람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우리 집사람도 의사긴 하지만 너는 해도 좀 너무 심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거를 어느 날서부턴가 내려서 다리를 건너서 다리를 건너려면 너무 힘들어서 걸어서 내려서 걸어가면 한 4km 정도 돼요. 어슬렁어슬렁 걸어가면 참 좋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아 계절이 바뀌었구나. 아 요새는 짧은 치마가 유행이구나. 야 신발은 요새 저런 게 유행. 이런 게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한참 막 다니다가 추석 때 돼서 직원들이 손 벌리면 아 추석 때 됐구나. 그리고 또 날씨 추워가지고 또 이렇게 손 벌리면 야 이것도 구정 보너스 나갈 때 됐구나. 이 가슴 철렁하면서 이렇게 그 두 계절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언제 여기 있으신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언제 감이 익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감 익은 그 감나무가 얼마나 예쁜지 생각해 보세요. 언제 패랭이 꽃이 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목련이 폈는지 생각해 보세요. 뜨면 몇 개밖에 생각 안 나요. 왜? 차 타고 뽀로로 나갔다 뽀로로 들어왔다 건물로 들어왔다 나갔다 이러니까 당이 몸에서 많이 돌아다니고 그것들이 다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들고 그게 문제가 돼서 당뇨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뇨병 걸리신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런 말씀 드린다고 그때 김 원장이 약은 먹지 말랬어요. 절대 이런 얘기 아닙니다. 약을 드시되 약을 먹고 관리를 하고 이거 전문가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은 써먹어야 되는 직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전문가들이 이런 것들을 써먹을 때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써먹되 나중에 가면요. 나중에 그것도 안 써먹어도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차 멀리 대기 안 되면 차 버리고 다니기 그럼요. 기름값 남죠. 몸 건강해지죠. 약값 줄죠. 정말 괜찮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에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는 차를 멀리 두고 나오고 차를 두고 나오고 혹은 뭐 저 시부제 걸려가지고 내가 내가 오늘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스트레스로 생각하는 거죠. 절대 그럴 일 아니거든요. 다니면서 옆에 있는 사람 얼굴도 보고 또 옆집 또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좀 보고 동네 사람도 알고 우리가 가끔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 얼굴도 몰라 이러지만 사실은 그거 전부 다 우리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 당뇨병은 소박하게 먹고 열심히 움직이면 낫습니다. 그리고 이 고혈압에 관련되어 있는 건 전부 다 딱 나오잖아요. 이제 드라마에 나오죠. 어떤 사람이 믿었던 뭐 딸내미가 저 가난한 집 남자하고 도망갔어. 네가 나한테 그리고 이렇게 뒷목을 잡으면서 쓰러지면 쟤 중풍이구나 우리 다 알아요. 그죠? 근데 사실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게 화가 자꾸 쌓이고 자꾸 모이고 그러면 그게 위로 올라가게 되고 위로 올라가면 얼굴이 벌게져요. 그러니까 가슴 여기 넥타이 매서 안 보이지만 이 가슴이 보이는 요 부분에 뻘건 사람들은요 고혈압을 조심하셔야 되고 사실은 중풍을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목에 살찌신 분들이 있어요. 그 목이 살쪄서 좋은 거는 하나도 없어요. 목이 살쪄서 좋은 거는요 정말 금은빵집 주인밖에는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화가 올라가기 때문에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웃으면 낫습니다. 그냥 입만 웃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개운하게 웃으면 화가 밑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걸어다니게 하면 떨어집니다. 이게 고혈압이라는 게 위로 올라가가지고 목을 치고 머리를 치고 이래가지고 생겨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다리로 많이 걸으면요 그게 밑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다리로 가요. 그래서 잠이 안 오시죠? 그럼 열심히 걸어다녀 보세요. 서성거려 보세요. 그럼 잠이 와요. 괜히 누워가지고 자야지 그리고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그다음에 양 104,566마리 그다음에 이렇게 고민하다 보면 또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이 고혈압은 사실은 옆에 있는 사람한테 관대하고 내 삶에 대해서 관대해지고 그리고 많이 웃고 이제는 사실 여유를 가질 만큼이 된 거거든요. 지금 상대적으로 잘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요 내가 잘 되는 거고 하나는 저놈보다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 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보다 얼마나 좋아졌는지. 옛날에 정말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 아들로 자랐는데요. 밥은 안 굶었지만 먹고 싶은 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먹고 싶은 거 돈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 사실 참 드물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움직이면 그만큼 되니까. 그리고 옛날에 겨울에요. 저 화장실 저 먼 데까지 가려고 그러면 정말 엉덩이 시려가지고 정말 짜증났었는데 요새는 별거 다 할 수 있어요. 화장실에서. 바쁘면 화장실에 앉아서 밥 먹어도 전혀 문제 없을 정도로 다 좋아졌어요. 근데 왜 이렇게 짜증이 많아졌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사실은 물론 우리 그 전주방송 탓은 아니겠지만 텔레비전에서 남들 더 잘 사는 걸 너무 많이 보여줘서 그런 것 같아요. 저 집은 저렇게 사는데. 근데 그 사람도 사실은 제가 아는 탤런트들이 꽤 있는데 그 사람들 집에 가면 사실은 우리하고 먹고 사는 거 똑같습니다. 드라마에서만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드라마를 너무 열심히 보시다 보면 갑자기 몰입이 돼가지고 내가 왜 그런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고혈압 앓고 계시는 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많이 웃으십시오. 그러면 의사들이 굶어 죽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걱정되는 게 이제 이 암이잖아요. 이 암은 정말 사실은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병인데요. 사실은 암이 그러면 옛날에 없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암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암이라는 글자가 있었던 걸로 봐서 분명히 암이라는 병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암은 왜 만들어졌느냐면 글자를 잘 보면요. 입으로 하는 게 산처럼 쌓이는 병이다. 이런 거거든요. 글자를 보면 병질 밑에 입이 3개 있고 매산자가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엄청나게 잘못 먹어야 돼. 너무 많이 먹고 뭐 먹지 말라는 거 먹고 이런 거 열심히 먹는 사람들. 그다음에 독한 마음 먹는 사람들. 나쁜 마음 먹는 사람들. 남한테 톡한 소리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산처럼 쌓이면 암이 생겨요. 암이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말에서 바위덩어리처럼 쌓여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가 생겨나는 건 사실은 그거가 원래 할 수 있는 것. 원래 했었던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끔요. 특히 영화 좋아하시는 서양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 입이 성기인 줄 알아요. 맨날 걔네들은 뽀뽀만 하거든. 그러니까 야 저게 그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입은 소화기입니다. 열심히 씹어서 안으로 집어넣으라고 밥통 안으로 집어넣으라고 이 입에 이빨이 있는 거거든요. 위장에 이빨 나신 분 혹시 있으세요? 염통에 털 나신 분들은 가끔 있더라고요. 특히 정치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이 위장에 이빨 있으신 분들 없어요. 근데 대충 씹어서 꿀꺽 생기니까 위가 너무 힘들어지고 살로 막 비벼서 그거를 가루로 만들고 그거를 묽게 만들어서 소화시키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쥐가 나는 게 위암이 되는 거죠. 간은요 원래 기운 돌리고 해독시켜주고 스트레스 풀어주는 게 간인데 맨날 신경질 내고 맨날 짜증 내고 맨날 과로하고 이러니까 간에 간암이 생기는 거죠. 지가 하던 일 하면 그 병 안 걸려요. 입도 좋은 말만 하고 이러면은 뭐 설암이나 이런 거 안 생겨요. 맨날 나쁜 거 혓바닥 꽈 돌리기 거기다 불떼기 남 씹기 뭐 이런 거 하니까 혀에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똥꼬암? 딴짓 안 하면 절대 똥꼬암 안 걸려요. 그걸로 딴짓을 자꾸 하잖아요. 그러니까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생기거나 혹은 찌꺼기 버리는데 써야 되는데 딴짓을 하니까 찌꺼기를 안 주는 거죠. 살 뺀다고 조금 먹고 그러니까 찌꺼기 버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야. 그래서 대장암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가 할 거를 하면서 야, 너 50년 하느라 고생했다. 애썼다. 그래서 이제 내가 옛날에 바쁘게 사느니라고 대충 씹어서 넘겼는데 이제 내가 꼭꼭 씹어줄게. 응?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마음 먹고 이렇게 실천하면 암 없어집니다. 좋아집니다. 그런데 암이 죽는 이유는요. 3가지예요. 1번 자기 수명이 다해서. 연세 드신 분들이 암 걸리면 그게 암이 걸려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연세가 들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다음 2번째 암이라고 하는 말에 놀래가지고 죽어요. 심장마비를 주죠. 암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냥. 3번째 암에 걸렸지만 늙어 죽어요. 그건 사실 암에 죽는 건 아닌데 그래서 암 걸린 채로 그냥 잘 살면 사실은 큰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많이 걸리는 병 중에 하나가 심장병인데 이 심장병은요. 이 심주신 이래서 신경하고 관련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즐거움 이거하고 많이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심장병은요. 심장병 걸린 사람이 실실실실 웃고 다니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우울하게 2 종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는 거는 이제 우리가 미쳤다 그래서 광증이라 그러고 이 전증 그래서 막 빌빌빌 거리고 그러는데 심장이 약하신 분들 사실은 얼굴에 피기가 없고 잘 안 웃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내 즐기고 심장과 혈관은 근육이에요. 그래서 이 근육은요. 오늘서부터 내가 몸짱이 돼야지 그래가지고 열심히 병 몇 번 들었다고 뭐 저기 냉장고 몇 번 들었다고 마누라가 쌀가마 좀 들어달라 그랬다고 몇 번 들었다고 근육이 생겨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유산소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약간 땀이 촉촉히 맺힐 정도로 걷는데 약간 웃기 걸으면 됩니다. 근데 보통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걸으시잖아요. 근데 그거보단 좌우로 흔들면서 걷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척추가 위아래로 24마디가 있는데 그걸 좌우로 흔들면 자전거 체인 흔들면 한 줄로 서지듯이 척추까지 건드려져서 서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잘 하셔도 사실은 심장이 문제가 돼서 큰일 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심장은 뭐라고요? 근육.
근육이기 때문에 열심히 땀 흘리고 운동하시면 좋아집니다. 우리가 이 서양하고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그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내가 영어 공부가 짧아가지고 잘 모르는데 영어의 라이프와 우리나라의 삶 혹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생명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살과 살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의 몸을 우리가 살이라고 그러거든요. 살. 그죠? 근데 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이 어땠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이유를 아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날생자에 명할 명자를 써요. 너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사는 거예요. 사람인자 날생자. 그래서 나와서 그냥 쭉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를 나와서 대학교를 나와서 뭐 박사하고 뭐 원장하고 뭐 외국에 왔다 갔다 하고 뭐 잘난 척하고 난 이렇게 살아. 이게 내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여기에 나온 이유가 있고 우리가 여기에서 한평생 살면서 우리가 뭔가 해야 될 거가 있었지 않았겠어요? 생명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쟤네들은 그냥 단지 사는 거라면 우리는 그 사는 목적과 이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실천해 나가는 게 우리 삶이라는 거죠. 그것을 이루어 가기만 한다면 사실은 병이 나지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요. 우리가 중풍 그러면 반이 죽는 병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반이 사는 병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뭔진 모르지만 우리 안쪽에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병이 딱 왔을 때, 야, 큰일 났다. 야, 이제 이거 죽을 건가 살 건가를 고민해야 되겠다. 이럴 때 죽을 건가 살 건가를 결정하는 내 안에 무언가가 살자. 근데 다 살릴 수는 없는데요. 그럼 팔 하나 버리자. 그거 갖고는 안 되겠는데요. 다리 버리자. 이런 식으로 버려서 살리는 것이지 사실은 대부분 중풍이라는 병이요. 맞으면 다 죽는 병이에요.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우리 삶이라는 게 굉장히 낙관적이고 우리가 살게 된 이유가 특별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을 잘 키운 것, 여러분들이 이 지역사회 발전을 통해서 혹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그동안 희생하신 것, 이런 것들이 정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만든 것이고 그건 뭐 정치가라든지 뭐 어떤 특정한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피땀 흘려서 우리가 애써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누리는 것이고 우리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잘 만들어서 고생하시고 애쓰셨는데 이거를 누리시지도 못하고 그냥 끝이 난다면 이건 정말 너무 억울하고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중년서부터 내 삶에 대한 이해를 한번 다시 해보시고 소박하게 살고 소박하게 먹고 또 옛날처럼 열심히 걷고 열심히 옆 사람들하고 사랑하고 관심 가지고 이러면 정말 병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진짜 안에 있는 거 가르쳐주기 싫으니까 진짜 제대로 된 거 가르쳐주기 싫으니까 저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사실은요 이게 정말로 꼭 필요한 일이고 정말 할 수 있는 일이었으면 의사들이 안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교활하게 이걸 가르쳐주는 이유는 이거를 실천하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걸 정말 내 삶의 지표로 여겨서 해나가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지금 옆에 있으신 분들 혹은 오늘 들어가셔서 집에 있는 내 식구들을 잘 살펴보세요.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삶이 얼마나 아름답게 엮여져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 삶이 만들어졌는지, 얼마나 축복인지. 또 손 벌리네. 저거 또 나한테 인상 쓰네. 저거 또 어디 이런 소리 아무리 해봐도 사실은 그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슴 철렁한 일이죠. 그 사람들이 다 있고 그것들이 내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삶을 구현하고 유지할 수 있는 정말 필수 불가결한 그런 그 요소들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의사한테 가서 비싼 돈 내고 좋은 치료법을
가지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정말 좋은 습관을 가지고 지금 당장서부터 하나씩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걸어가시면 오늘 너무 그렇다고 또 걸어가시라 그랬다고 또 2시간 3시간 걸어가시다 앰뷸런스 타시지 마시고요. 걸으실 만한 거리를 조금씩 늘려서 시작하시면 당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바로 행복이 찾아올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중년을 건강하게 사는 법 김기루 원장과 함께 했는데요. 강의 들으면서 뭐 이해 안 되거나 이런 어려운 얘기가 나온 건 아니었어요.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생활 속에서 실천이 어려웠던 것들. 사실 그 풍요로운 먹을거리 시대에 살면서 소박하게 먹는다는 것도 쉽지는 않잖아요. 예. 원래 제가 수준이 없어서요. 그냥 고수준에서 제가 느끼는 걸 말씀드린 건데 네. 예, 정말 한 가지씩만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한 가지만 실천하셔도 바로 현찰과 동일한 그런 그 재산으로 남으실 겁니다. 그 성인병 뭐 대표적인 건 당뇨 같은 경우도 소박하게 먹고 움직임을 예. 많이 갖고 네. 그럼 뭐 편안하게 해결이 되는군요. 네. 그리고 고혈압은 많이 웃어야 된다고요? 네, 많이 웃으시면 됩니다. 이왕이면 뭐 박장대소. 네, 박장대소 하고요. 예. 진심으로 웃기 시작하시면요. 그 혈압약은 그러면 드셔야 먹어야 되잖아요. 됩니다. 당연히. 네, 큰일 납니다. 그렇죠. 웃는 걸, 저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웃는 걸로만 해결은 안 되고. 네. 그런데 오늘 사실 그 모두에 제가 여쭤보고 싶었는데 우리 김기루 원장님은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실까? 그럼? 지금 말씀드린 것을 조금씩 실천하는데 대신 거꾸로 사실 조금씩 다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뭐 많이 웃고 또 많이 걷고 또 뭐 소박하게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사실 아침 점심은요. 전 고구마 하나 먹고 점심에 뭐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최소한을 먹고 그러는데 저녁에 이제 일이 많아서 많이 다니니까 참 늘 걱정입니다. 술 종류 뭐 저는 뭐 입으로 들어가는 건 주먹 빼고는 다 좋아합니다. 혹시 뭐 계절별로 뭐 녹용이나 이 보양 음식 보약 뭐 이런 거 여기 진실을 말씀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정책적으로 말씀드려야 아니 뭐 진실대로 네. 한의사 선생님들이 말 안 해주고 힘들지 않으면 사실 잘 안 먹습니다. 정책적으로는 안 물어봅니까? 정책적으로도 답변을 해주시면 아니, 많이 드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강의 해주신 김기루 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언젠가 그 일본의 장수 마을이죠. 건강 마을 찾아가는 그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요. 비결은 역시 오늘 강의에서도 나왔지만 95세 된 할아버님 말씀이 소식하고 그다음에 많이 움직여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 실상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텔레비전 리모컨 기술이 발달하면서 움직임이 떨어집니다. 현대인들이 많이 이제 게을러졌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자동차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움직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만보기도 좋고 하루 활동량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좀 수치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하셔서 많이들 움직였으면 좋겠네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병은 나이 순이 아니다. 더 오래, 더 건강하게 행복한 중년은 어디에서 오는가?
병들어 30년, 건강한 30년. 선택은 자신의 목. 근데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 아프다라고 하는 이상한 공식, 그리고 병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망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서양 과학적인 방법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과학에서, 서양 의학에서는 대체로 망가지면 어떻게 바꿔끼울까 이런 걸 고민합니다. 중원대학교 생명공학연구소 김규류 소장이 여러분의 중년을 확 바꿔드립니다. TV 특강 행복 플러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미국발 세계금융 대란. 우리나라 역시 그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위기의 시대, 자유주의에 대한 성찰이 불가피하다. 근데 금융이라는 건 사실 여러분 돈 빌려주고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돈 버는 게 금융이잖아요. 그죠? 이 금융 쪽의 탐욕이 너무 심해지면 이게 심각한 문제를 낳는다는 걸 이번에 이제 보게 됩니다. 세계경영연구원 전성철 이사장과 함께 세계 경제를 이끌어온 신자유주의 철학의 문제점과 미래를 점검합니다. TV 특강 행복 플러스, 많은 시청 바랍니다.